안녕하세요. 저는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소수자와 정책에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김경서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요즘 종이를 안 쓰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핸드폰으로 좀 대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보통 다니는 강연은 최소 1시간은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집 구하기 A to Z라고 해서 처음에 집을 보러 다니고 계약을 하는 방법, 정책을 보는 방법 이런 것까지 모두 다 포함을 해서 강연을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정책을 보는 방법만 추려서 좀 강연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사실 15분 안에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민달팽이 유니온 단체 소개를 하자면요. 이게 저희 로고예요. 이렇게 귀여운 달팽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홍보물 제작을 할 때 굉장히 고생을 한다는 점을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청중이 없어서 제 농담을 들어주실 분이 없어요. 어쨌든 저희 민달팽이 유니온은 정관상으로는 새롭게 주거 취약계층으로 대두된 청년 당사자 연대를 기반으로 비영리 모델을 실현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 불평등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우선 왜 민달팽이 유니온인지를 설명을 드리려고요. 달팽이도 이렇게 집이 있는데 청년을 비롯한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이렇게 한몸 될 집조차도 없다. 그런 뜻에서 민달팽이 유니온이 되었고요. 저희는 이제 막 10년이 되어가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까지는 청년들의 주거 빈곤 혹은 청년들의 어떤 도시 빈곤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들 고시원, 원룸, 쪽방 같은 곳에서 살아갔지만 젊었을 때는 다 그런 시절이 있는 거다라는 말들로 되게 비과시화되곤 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사회가 주목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서 모인 단체이고요.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는 주거 환경과 점점 높아지는 피 같은 월세 이런 문제들을 어떤 제도와 그리고 어떤 대안으로 바꿔볼 수 있을지 우리 손으로 좀 알아내고 행동을 해보고자 해서 모였고요.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어떻게 바꿨고 어떤 대안을 내세웠는지는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차후에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포털에 민달팽이 유니온이라고 치면은 뜹니다. 나중에 제가 또 상담 때문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거 정책에 대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밝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가장 많은 일들이 바로 주거와 관련된 제도에 대한 활동입니다. 불합리한 제도들을 바꾸는 것, 그리고 이미 존재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묻혀있는 제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리는 것, 이런 것들인데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활들이 굉장히 세세한 정책과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곤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을 때 있게 되는 손해도 굉장히 크고요. 너무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스스로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거 정책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이번에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의 구조를 파악을 해보고 세부적인 부분들은 좀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가 사실은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좀 보호할 수 있는, 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거 정책을 공부하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여기 청중이 없지만 맞습니다. 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왜 배우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 맞는 집에서 오래 그리고 안전하게 조금이라도 좀 저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 나오는 집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집의 종류는 무엇이 있냐? 첫 번째는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그리고 사회주택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한국의 집에는 뭐가 있다? 이 세 가지.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사회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쉽게 말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은 우리가 그냥 흔히 부동산 가면은 공인중개소 가면은 볼 수 있는 그런 집들. 그리고 사회주택은 그 외에 약간 섹터가 굉장히 작지만 시민사회가 공급하는 집이다라고 간략하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들의 구체적인 어떤 차이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세 가지를 머리에 넣어놨으면 이제 주거정책을 바라보는 법을 알아야겠죠. 주거정책의 구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 세 줄의 표 중에서 가운데를 보시면 돼요. 정책의 종류. 첫 번째, 주택 지원은 실제 주택을 지원하는 거고요. 두 번째, 금융에서 지원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금비라고 저는 그냥 쉽게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주택, 금융, 주거비.
그러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런 지원들을 주느냐,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모두에게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가장 어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줘야 할 텐데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거 정책을 신청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주택을 뭐 이렇게 신청한다거나 할 때 제일 먼저 보셔야 할 건 공고문에서 여러분들이 기준에 해당되느냐입니다. 이게 바로 조건이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신의 나이나 소득 분위, 그리고 사는 지역, 이런 것들을 잘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사는 곳이라는 건 내가 실제 살고 있는 것보다는 사실 그 전입신고 된 데랑 안 된 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랑 다를 경우도 많잖아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곳, 내가 국가가 나를 어디에 살고 있냐고 인지하는 곳, 그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한국의 집은 공공, 민간, 사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한국의 주거 정책은 주택, 금융, 주거비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이 정책은 나이, 소득분이 사는 곳, 기타 조건에 따라서 해당된다. 이렇게 세 카테고리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여기 맨 왼쪽에 회색 부분에 보시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써져 있죠.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주택, 금융, 주거비 지원 중에서 주택에 해당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공공주택, 요즘은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뭐 분양전환주택,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역세권 청년주택 이런 것들도 전부 공공주택으로 들어가는데 우선은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유명하니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막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어떤 일종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하다기보다 가장 많이 들어보셨던 게 아마 행복주택일 건데요.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나왔죠. 그리고 공공임대, 뭐 재개발임대주택, 뭐 도시형 생활주택, 뭐 매입임대주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진짜로 주택을 지원하는 것이랑, 두 번째는 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같은 것들. 전세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전세금을 국가가 대신 내준다라는 개념으로 살짝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소정의 어떤 금액들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보증금을 지원하는 것들이 있고, 수요자 맞춤형이라고 해서 뭐 의료나 여성이나 아니면 뭐 협동조합이나 희망하우징, 뭐 대학생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특정한 계층에 맞춰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만드는 그런 주택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청년이니까 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은 생각보다 많아요. 다만 이제 기존의 어떤 국민임대주택,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들 있죠. 뭐 옛날에 뭐 주공 아파트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청년들이 들어가기는 좀 힘들었죠. 왜냐하면 조건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가산점을 주는 비율들이 4인 이상이냐, 뭐 아니면 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 부양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 가족의 수가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혼자 나와서 생활할 때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행복주택이나 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청년주택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단점이 많고 비판해야 될 지점이 많지만 오늘은 그럴 시간은 없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주택금융입니다. 왼쪽에 회색에 보시면은 주택금융이라고 써져 있죠. 이게 바로 대출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출을 하는데 저금리로.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금을 지원하는 그런 전세 임대주택이랑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입니다. 다만 이것은 조금 더 은행이 깊게 개입을 한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금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죠. 저도 사실은 그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싸게 지금 반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런 대출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실제로 전세가 너무 매물이 없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월세더라도 조금 더 반전세에 가까운 싼 월세에 맞춰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몇 분이 남았을까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네요. 제가 이게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주거비 지원을 보도록 할게요. 주거비 지원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주택 바우처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보면은 교육, 뭐 의료, 주거 뭐 여러 가지 급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주거급여라고 있습니다.
이런 급여를 직접 주는 것들은 실제 통장에 돈이 꽂히는 거예요. 다만 이것들은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과 대출 같은 것과 비례해서는 조금 더 까다로운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아래에 있는 주거 생활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뭐 임대차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들은 사실 중고등학교 때 그런 것들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초중고 때 뭐 임대차 분쟁이 생겼을 때 뭐 어디를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뭐 구제 요청을 해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가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바로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예요. 이 중에서 제가 찾아보고자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건요. 청년 대상으로 기존 주택 매입임대. 근데 이게 그냥 매입임대일 때는 조금 좀 조건이 까다롭고 이게 아주 오래 장기 미임대 뭐 이랬을 때는 조금 더 편하게 매입임대 주택의 조건에 해당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전세임대도 좋고요. 전세임대 전세를 찾기 힘들지만 그리고 행복주택 굉장히 많죠. 요즘은 청년 1인이라고 하더라도 투룸을 가거나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될 거다. 그리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우징 이거는 뭐 기숙사형이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SH 홈페이지, 뭐 LH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자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어떤 공고가 났고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이 무엇이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서 공공 영역에 있는 주택의 어떤 장단점 그리고 시장 영역에 있는 주택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자세하기 때문에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공공 영역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싸고 질이 좋고 어느 정도 최저 주거 기준에 이상 되는 그런 주택들이 있죠. 문제는 너무 양이 적다는 것입니다. 양이 적어서 공공 임대주택이 아니라 뭐 청년주택과 같은 모델로 많은 것들을 공급을 하고 있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또 비싸지고 그래서 공공 영역에서 차에 다 채우지 못하는 것들은 사실 거의 시장 영역에서 많이 채우고 있죠. 그냥 일반 공인 중개소를 가면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너무 높은 월세를 받아내곤 합니다. 거기다가 예전에는 이제 어떤 주거 사다리의 이동 경로로서 쓰였던 전세도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점점 더 시장 영역에서 주거 빈곤층이 살아남기가 힘든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게 사회주택이라는 건데요. 저희 민달팽이 유니온도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비영리 모델로서 주택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3섹터에서 공급하는 시민사회들에서 공급하는 것들을 사회주택 영역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민간의 어떤 자원과 공공의 자원을 결합을 시켜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이것은 일종의 사각지대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조금 더 이제 막 독립을 하는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독립을 할 때는 사실 돈이 많이 없잖아요. 저도 얼마를 많이 못 가지고 독립을 했었는데 그럴 때 가장 먼저 찾아봤던 게 이런 달팽이집이나 사회주택 같은 이런 곳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곳들에서는 공공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그리고 원룸보다는 싸게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고요. 이건 그냥 저희 예시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런 정책의 정보들을 어디에서 찾아봐야 되는지가 중요하죠. LH 마이홈 포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광고를 잘 안 해서 사람들이 모르시는 건데 내게 맞는 주거복지라고 해서 여기에서 자가진단을 선택을 하시면은 내 조건들을 다 입력을 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책을 추천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주택에 들어가고자 하실 때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부분의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LH가 아니더라도 서울 주거상담과 같은 이런 곳에 들어가면은 뭐 SH의 다른 것들도 연결이 되고요. 공공임대주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까지도 조금 더 세세하게 조금 더 편한 언어들로 마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보는 곳은 복지로입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SH와 LH 홈페이지를 잘 보시라는 그런 말로 주거 정책의 정보에 대해서는 조금 끝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려우실 경우에는 저희에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천천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달팽이 유니온 김경서였습니다.